스님께서는 성철 스님의 몇 번째 상자가 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5번째입니다. 네, 5번째. 언제 입산을 하셨습니까? 68년도 68년도에. 3월 16일 날 들어갔습니다. 어떤 경로를 해서 그 입산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우리 스님을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그 당시 비구대처 이제 그 이 분장 때문에 전라도는 대처성이 우세하거든요. 그게 여기 수양하는 어른이라서 인양반을 그렇게 치질 않았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입산을 하려고 할 적은 서동각 박사가 저거 가까웠습니다. 서동각 박사는 대법관이 있던 이제 이유식 씨 그 후배라. 그래서 이제 가까웠는데 그냥 반 보고 얘기했더니 성철 스님 상자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거든. 나는 이게 그저 늦게 출가를 하는데 조금 안 일해야지. 너무나 이렇게 그저 까탈스러우니까 그래서 나 그걸 안 한다고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월주 스님이 교무부장일 적인데 월주 스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서동각 박사가 월산 스님 상자하라고. 그래서 월주 스님하고 이제 그 조계사에서 또 하루 저녁 잤거든. 근데 이 양반 조금 얘기했는데 거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월산 스님 이제 그쪽에 법주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해인사가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그 마음에 꺼졌단 말이요. 마음에 꺼져가지고 해인사로만 가고 싶다고. 또 이것저것 이제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제 성철 스님은 거절하니까 영암 스님도 얘기를 했다가 자운 스님도 얘기를 했다는데 별나게선 고암 스님한테 상자가 되기로 해가지고 그쪽 그 이제 3월 16날 거기 들어갈 적은 거시기가 많았습니다. 이 추천장이 그건 이제 전라도에 있던 해안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 양반도 고암 스님한테 추천장을 해주었고 임원강 스님이라고 그 집 상자 고암 스님 상자도 해주었고 또 여러 장 넉 장인가 5장인가 해갖고 이제 행사를 갔는데 지관 스님 주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주 스님은 이제 정마다고 하니까 그때 월주 스님도 전라도니까 너 지관 스님한테 이제 부탁은 해갖고 갔는데 가갖고 객실에 하루 종일 자는데 거기 갔더니 굉장히 백년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백년암 안 가봤으니까 안 가봤는데 이렇게 백년암이 막 그 성지고 또 이렇게 성철 스님이 막 도인이라고 제가 방장 내놓고 웃고 계실 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근데 그때 고암 스님한테 가려고 했는데 고암 스님은 화엄사 보살계를 주고로 가고 안 계셨고 그러니까 그쪽에 생각해 행자로 들어가면 못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행자로는 용탑에 들어가는데 거기 성철 스님한테는 그냥 한번 징계하려고 올라갔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인연이 뭐가 인연인 거는 이제 문을 잠궈놓고 다를 적인데 나이가 그때 제가 38이었거든요. 나이 먹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안 받을 판인데 근데 큰 스님 징계하러 왔다고 했더니 어디서 왔냐고 해서 전주에서 왔다고. 근데 어떻게 반영이 되냐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원진 스님이라고 하고 김신호라고 유명한 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이들이 이제 그 서동각 박사 나 알레로 왔다고. 그랬더니 큰 스님한테 알레가 됐어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가갖고는 인사를 했더니 이런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굉장히 막 굉장해요. 그저가 3월 달에 이제 그 해인사에서 아침밥을 먹고 한 8시나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10시 반까지 이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막 근데 보고 그냥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그런 이 얘기를 하고는 이제 점심때가 됐단 말입니다. 점심때가 돼가지고는 이제 밥 먹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했더니 2시나 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기에 이가 괴각이라고 하더니 괴각이 아니고 그때 보니까 너무나 좋더란 말이요. 근데 2시나 해갖고 한 3시쯤이나 지금 너 뭐 서러냐고 하시더란 말입니다. 뭐 서러냐고 해서 지금 내가 이제 뭐 사회에서 이렇게 모든 거 하다가 다 실패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가 없다고. 근데 너 그러면 죽이 되지 그래요. 그래서 충대로 왔다고. 근데 그때 거짓말했어요 제가. 그 어디로 가기로 했냐고. 근데 그때 제가 고암 스님한테 간다고 해서 그런 성길에 안 받아줄 판이거든요. 근데 가기로 한 데가 없다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되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여기서 되자고. 근데 그쪽에 저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조금 어리석어 갖고는 다 물건을 잊어본 적이었거든. 뭐 나름대로 이제 챙겨 갖고 가던 것을
버스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틀려갖고 의령까지 가고 의령에서 전부 휴가 그냥 빈손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전주에서 모든 거 챙겨갖고 오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갖고 이렇게 왔다고 했더니 더 좋아하시더만 사회에 그 마다절구 이런 거 싹 버리고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건 거기서 이제 입산을 하자고 하니까 입산을 하자고 하니까 어떤 있는데 행자로 있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엄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금 기억이 나는 거가 톡 튀어는 이제 원정이라고 있었는데 머리를 안 깎았거든요. 자꾸 이제 왜 머리를 안 깎냐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말을 할 밖에 여기 어머니 내가 나가게 되면은 머리가 있어야지 난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때 닷새 되던 날인가 한번 막 굉장히 혼을 내시더만 너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닦아니 네가 이제 그 거시기를 개육을 잡고 온 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로 머리를 참 이제 나이 먹고 한다고 해갖고는 그 격을 갖춰갖고 깎아줬어요. 이제 법당에서 그 백년의 법당에서. 그래서 이제 그 행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저는 스님하고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행자 쪽은 이제 바로 시차는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흘이나 있다 시작했을 거예요. 그쪽부터 제가 이제 그 도망 나오더라까지는 그 다른 사람이 조금도 못 입었어요.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제가 이제 그 기회를 안 줬거든요. 시찬을. 근데 이제 이러니 이렇게 그냥 너무나 좋으니까 앉으면 이제 법문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쭉 하니 그 불교 이제 법문도 하지만 사회 이제 그 너무나 이제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2년 만에 기회를 받았습니다. 1년 만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그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큰 스님이 저한테 너무나 치중을 하니까 대중들이 그 안 줄 밖에요. 안 주니까 이제 그 큰절에서 이제 법문들을 적으라든지 이럴 적에 이제 뭐 문제가 굉장하니까 하여튼 대중들은 그저 기회를 안 주려고 작정을 하고 큰 스님은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거가 이제 뭐 갖고 증명이 되는 거는 스님은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있으면 뭐 그 가치 없습니다. 가치 없는데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 시킨 대로 하니까 무슨 이런 거가 하자가 없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옹호한 거가 나온 거가 저 마을을 가면 이쪽가 잡히거든. 가령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 사회에 살다가 이제 술을 조금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딱히 이렇게 하면 안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방기를 한 것 같아요. 마을을 일절 못 가게 있거든요. 마을을 일절 못 가고 전주에서 사람이 오더라도 일절 못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머다 뭐시죠 규각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저 규각이다 말이야. 어떻게 이 갖고는 전주에서 도반이라고 와도 그 사람들도 하나도 못 만나게 하고 그냥 보따리 싸고 가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거기 가서면 그쪽가 좋은데 뭐들이 여기 사냐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100년 하면 조금 이렇게 오라고 하자고. 지금 낭중에 큰 스님 치료해 주었던 이동호 박사라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아주 그이가 이렇게 구출해 준 겁니다. 이동호 박사도 왔다가 못 보고 정상가사라고 이제 이 사람들도 왔다가 일점 뭐 전주 사람들 왔다가 이제 못 보고 가고. 그냥 틈만 있으면 가야산 복대기를 갔어요. 틈만 있으면 이제 어떤 쪽은 가야산을 이렇게 상봉을 안 가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저 사돈이 그 양조장에 있었니 신부랑에서 그쪽 거기 한번 갔다가 막 집안이 난리가 나니까 그 이제 뜻을 맞추니까 그래서 이제 신부락을 안 갔는데 낭중에 이제 제가 개받고 생각하니까 저 옹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가면 자연히 그 무엇이가 잡히니까. 근데 거기서 내보내는 것은 신부락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저질에 내보내지 그렇지 않고 앉아지면 안 내보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누를 끼칠까 싶으니까 옹원이 있다는 거가 이제 낭중에 알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데 시봉을 하는데 지금 나이 먹어갖고 하니까 그 시봉만 이제 살려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더 거시기가 없었어요. 스님 여기 저리 와 보니까 다른 저하고는 달리 불전함도 없고 네. 아마 그 큰 스님의 가르침이 이 법당에도 배이지 않나 싶은데 네. 큰 스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직접 지켜보셨던 그분의 여러 가지 언행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러는 하나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 다른 거,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실천하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이제 뜻을 뭐 그렇게 실천은 못하지만 실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법당 시주에 의지하지 않고 시주는 갖고 이제 하기는 했어도 그렇게 이제 구차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불전함도 그래서 이제 불전함도 없고.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셨을 때는 그 공부의 의미가 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하라고? 선을 하는 거죠. 참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저 다른 사람은 선방을 다니다가 들어앉을 나이에 선방을 나갔어요. 여기 제가 저 멋이 48에 나갔으니까. 그럼 큰 스님은 몇 년 모시고 사신 거예요? 저는 3년 조금 못 모셨습니다. 그 멋이 갖고 행자 생활은 2년 했고 개 받아 가지고 2년 조금 이제 뭐 1년 조금 못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그저 선방 간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근황중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그가 여력이 안 됐죠. 그렇게 그 시봉을 하시면서 예. 뭐 즐거운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겠지만 예. 특히 또 이제 꾸지람 들으신 일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저는 나이를 먹어 갖고 했는데 근데 언젠가는 약을 그저 감기가 들으셔서 약을 데려다 드렸는데 너 이 약에다 물 탔지 그러시단 말이야. 그래서 왜 물을 탑니까? 어디서 왜 물을 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일정할 수가 없다는 게야. 이렇게 일정할 수가 없는데 너 물 안 타고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약 때리는 과정을 얘기를 했거든. 그렇게 이제 좋아해서 하시고 그 정도 이제 스님 시봉하는 데는 신경을 써서 꾸지람을 안 들었어요. 저는 이게 그런 것이 뭐 그 대중 그도 사회에서 이제 실패할 것도 실패하고 전부 겪고 가지고 그냥 좋기만 했지 뭐 꾸지람 듣고 이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약 때리는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약 때리는 과정? 약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제가 전주에서 그걸 가지고 왔거든요. 돌로 된 약탕관. 그것을 이제 전주에다 주문해 갖고 오는데 약이 이렇게 다를 때는 제가 지키 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키 서 갖고 이제 그 약탕관을 떠나지 않고 그 시간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번 이렇게 들여다 봐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몇 번 한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시 약을 따기 때문에 일정이 있죠. 일정은인가 그 일정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그 좋아하시는 것은 뭐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얼마나 그 서러워가지고 저는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로 그렇게 울었어요. 울었고 그래서 또 이제 수의도 제가 입히고 그 돌아가신 막 거시겠는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한 게 더 서러웠고 지금도 서럽고 그래요. 그렇게 2년 남짓 모시고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받으신 그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예. 법당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전함도 예. 없으시고 예. 평소에 이렇게 절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예.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 절에다가 이렇게 펴봐야지 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어떤 점을 주로 그렇게 하십니까? 큰 스님의 뜻이 먼저 제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견성이 우선 절은 갖고 있어도 신도 위주로는 여기 안 탑니다. 신도 위주로는 안 달고 제가 수양 위주로 해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합니다. 이제 새벽 2시면 일납니다. 큰 선생님 이제 가셨지만은 저는 저대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든 해야겠다 하고 절을 운영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 이 아이놈아 너하고 이 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야. 너 이렇게 사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빨간 거짓말했다고. 네가 못 먹어갖고 못 살아갖고 이렇게 절을 왔냐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않고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빠짐어디 갖고 이렇게 절은 갖고 있어도 어쨌든 지금 늙었지만은 저도 이제 늙은 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견성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기 나오시는 그 신도님께 예. 스님께서 법문하실 적에 예. 주로 어떤 점을 강조하십니까? 차 완성을 하고 누구나 이렇게
세파에 너무나 시달리지 말고 내가 제일로 중요하고 또 이제 그 결혼 안 한 사람 같으면은 부모가 중요하고 결혼한 사람 같으면 나 다음에 중요한 거가 부부고 부부 다음에 중요한 거가 자식이고 자식 다음에 중요한 거가 부모고 부모 다음에 중요한 거가 형제간이고 이 5가지 원칙을 꼭 지키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제일은 이제 그 사성제 이것을 실천하라고. 두 번째는 팔정도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른 거.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방생도 안 다니고 성지순례도 안 가고 그런 것은 제가 큰 스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방생을 가자고 이제 그래서 방생 때문에 다른 데를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방생을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행 위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신도는 좀 몇 분이에요? 신도는 여기 나오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신도 숫자는 1,700대예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사는 것이 열심이다 했고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하지. 여기서 신도 회장도 없고 여기 화주가 없습니다. 이 집은. 그분들한테 그 큰 스님 가르침 중에 특히 어느 점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거 말씀합니다. 자기 위주로 그래갖고 나중에 내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시를 보살행을 하라고. 내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만 살 것 같으면 무슨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한 다음에는 모든 게 베풀어줘야지. 그래서 자기 힘 범위 내에서 베풀어주라고. 지금 시도다 그거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 배워주는 거가 여기 제가 아이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도 여기 절을 그렇게 막 이렇게 지면서도 여기서 박사가 2명이나 나왔고 석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현재도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 한 7, 8명 되고 그거 단체 힘에 버겁게는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시도들한테 그거 가르쳐 줍니다. 나 사는 거 내가 이제 검소원이 살아가지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냐 그런 거 가르쳐 줍니다.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에요? 부러운 사람들, 부러운 아이들. 그래서 저들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대학까지 보내고 그 2년 따라 이제 그렇게 도중하차들을 해요. 아이들이 공부대로 안 해. 공부대로 안 하니까 공부 안 하면 이제 저들들이 또 스스로 나가고. 아이들 그렇게 양육하시기 시작한 거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오래돼요. 여기 와가지고부터